네. 한 번만 치세요. 한 사람? 자, 하나, 둘. 오케이. 시작. 여기 질문해 주시죠. 워낙 잘나는 분이 나와서 어쨌든 우리 호그TV에 저희들이 요청을 했는데 흔쾌히 수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현기록 위원장님 잘 아시죠? 그래서 원래 정민구 원장님이 초대해 주신 건 맞지만 제가 나온 이유는 현기료 의원님께서 도대체 네가 지난 4년 동안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라고 하셔서 제가 오늘 또 할 수 없이 그 빚을 갚으러 나오게 되었습니다. 예. 정말 그 우리 이 채널에 모시기 힘든 분을 모셨습니다. 제주도 공중파를 비롯해서 모든 정책 내진 시민사회 섭외 1순위입니다. 제가 알기로. 그리고 참 많은 의원님들이 어쨌든 정치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언을 구하고 있고 여야를 떠나서 그리고 진보와 보수를 떠나서 제주도의 문제를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존경하는 정말 후배님입니다. 내년 선거 와주셔서 예. 고맙습니다. 내년 선거 열심히 돕겠습니다. 과찬이셔가지고. 예. 하나의 큰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 거절을 못합니다. 누가 부탁을 하면 거절을 못하고 그거를 꼭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고 아니면 다른 분들 연결시키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서 아마 제주도에서는 여야를 떠나서 정치권을 떠나서 모든 분들이 찾는 1순위가 우리 강호진 전 대표님인데 제가 모든 사람의 그 요청을 다 받아들인 건 아니고 원희룡 지사 요청사항은 몇 번 거절한 것 같습니다. 지금 지사께서 퇴임도 하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권한대행 체제로 해서 내년 6월까지 이렇게 가고 하는 제주도 전반에 대해서 뭐 하고 싶은 얘기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원희룡 지사님 가셨는데 컷오프 쭉 과정이 있는데 상암까지는 가셔서 나름 제주도민들로서는 그래도 우리가 뭐 듣진 않았지만 함께했던 노지사가 국민의힘 사강까지 들어가셔야 약간 면이 설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뭐 원희룡 지사원에서 좀 아쉬운 거는 제가 무슨 뭐 권력관계를 깊이 아는 건 아니지만 도지사가 짐 싸서 갔는데 같이 따라가는 순장조가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야 이게 지사가 충성파가 별로 없구나. 그래서 멋지게 원희룡 지사가 임명했던 정부직 법률상 가봐야 되는 사람 말고 1, 2, 3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안 가고 이제 자리를 버티니 저희 같은 백성들이 보기에는 참 지사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이 정도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권한대행 체제가 되긴 했는데 남아있는 게 10여 개월이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다 하겠지만 그 10여 개월 동안 제주 사회에 또 주목할 만한 변화를 이끌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소위 말하는 광파는 행정 권력이 아니라 그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약속하셨던 뭐 송악선 이행이라든가 또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충분히 권한대행님과 나머지 의회가 협력을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상당히 많다 이렇게 말씀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지금 주어진 한 10여 개월의 기간이 권한대행이 할 수 있는 정말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동안의 제주도의 정책들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어쩌면 좋은 호기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권력 공백기가 아니라 저는 이제 권력 교체기이기 때문에 그 권력 교체기 때 오히려 타이밍이니 충분하게 지역사회가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다양한 방법도 있는 것 같고 그 역할을 저는 권한대행님이 그냥 10여 개월 때울 게 아니고 다양한 의견을 드리면서 큰 방향성 정도는 정립해도 그렇죠. 그분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 도민에게도 도움이 되는 저도 100% 동감합니다. 한간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금 고영건 전 정무부 지사가 지명을 했는데 원희룡 지사 때 지명한 사람을 다시 지명을 하는 게 민주당 입장에서의 시각과 도민들의 시각 그리고 고영건 전 정무부 지사의 친구로서의 시각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요? 네. 필요하면 갖다 쓰는 거죠. 예. 근데 다행히 뭐 제3자가 보기에는 그래도 고영건 전 부지사가 나름 일을 못한 게 아니라 또 심지어 원희룡 지사의 뭐 넘버 2가 되어서 일을 한 게 아니라 비교적 농업이라든가 의회라든가 언론을 담당했었는데 그쪽 파트에서는 비교적 평가가 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아마 또 다른 임명권자인 권한대행께서 한 번 더 해봐라 라고 기회 주신 것 같고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각에서는 그러면 권력 공백기니 우리가 사실상 제주도의 선출직 권력의 대표니까 정무부지사 자리도 접수하자라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정치적으로. 근데 더 들어가면 그 자리는 사실 민주당이 접수한 권력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이제 무소속이었던 원희룡 기사가 접수한 권력이니 그 자리까지 탐을 내면 저는 배탈 난다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었어요. 고영권에 대한 친소를 떠나가지고. 그래서 저 생각엔 차라리 그렇게 싸움 날 거면 아예 없이 가자라는 의견도 드린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단 고영건 전 정무부 지사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은 친구로서 나 인정을 할 것이고, 새로운 분들이 가서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면은 지사도 없는 상황에서 이분이 어떠한 역할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편한 관계예요. 그래서 다른 분이 오는 거에 대한 견제 심리로 만약에 지금 현 정무부 지사가 아니면은 거부를 하는 그런 명분을 쌓기 위한 논리가 된 것 같아요. 강우진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고영건 부지사께서 좀 전반적으로 좀 호평을 받았던 거는 저도 동감을 하고, 예, 주변에서 큰 무리가 없었더라고요. 언론, 시민사회, 1차 산업 분야, 공직사회 내부에서, 의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이제 공이 이제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좀 그 청문 과정 속에서 그동안에 대한 일의 평가라든가 앞으로 또 이제 해나가야 될 그 역할들에 대해서 좀 검증 거치고, 이게 뭐 가부는 뭐 그 청문위원들이 이제 알아서 판단하실 문제고. 그러니까 이 부분 저 네. 뭐 주작이지만 결론을 좀 내면은 말씀대로 정무부 지사 없이 갔을 경우에는 딱 눈에 보이는 거 아닙니까? 도청 기조실장인 허범률, 제주시장, 서귀포시장이 권력을 잡수해서 이제 공무원 사회를 이제 장악하는 그런 건데, 그 부분도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어쨌든 지금은 청문 과정이 있는 거니까 그 부분 의회에서 판단하셔가지고 뭐 마음에 들면 쓰시는 거고, 아니면 부적격하면 못하는 거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의회에서. 아니, 마지막으로 9월 16일 날 우리가 고영건 그 지명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어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9월 16일 날요? 예. 쟁점은 어쨌든 지난번 청문회 때는 최근 가장 이슈인 농지법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무부 지사가 해결한 게 있으면 의원님들도 뭐 그래 고생했다 해서 긍정적으로 볼 것 같고, 그게 아니고 뭐 농지 문제 제대로 해결 못하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옛날 해결이 안 됐으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야구하라고 했더니 축구 결국 왜냐 엄청 되거든요. 전민구 전 대통령이 뭐래 또 막 우리 이성문 교육감께서 교육위원 씨가 또 교육위원 폐지 못하겠다고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편 보시죠.